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펌프의 3강이죠? 3강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복식과 회전식, 용접형에 해당되는 이 펌프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기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해기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심식, 왕복식, 회전식 이 세 개를 내가 잘 구분짓고 특징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에 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 표를 내가 다 기억해내서 적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펌프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여러분 왕복 펌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펌프 알아보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회생시켜야겠죠? 펌프는 터보형, 용접형, 특수형으로 나눌 수 있다. 터보형은 원심, 사류, 충류로 나눌 수 있고 원심은 위로, 사류는 사선으로, 충류는 일직선으로 나가는 걸 말한다. 안내 날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없으면 벌류투, 있으면 터빈으로 나눈다. 그 다음 왕복식은 버킷, 피스톤, 플런저 3개로 나눌 수 있고 더하기 다이어 프레임도 있었죠. 그 다음에 회전식은 기어, 나사, 베인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기름, 끈적끈적이는 점성이 높은 아이들을 이송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기어 펌프다. 그리고 특수형에서는 제트 펌프만 기억을 하자.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하고 펌프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왕복 펌프의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펌프는 실린더 속에 피스톤 또는 플런저, 버킷 이런 아이들이 왕복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는 것처럼 직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린더 내에 뭘 만들어요? 진공을 만들어요. 그래야 흡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낮은 곳에 유체를 흡입하고 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필요한 곳으로 유체를 송출하는 펌프죠. 이제 이게 왕복 펌프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피스톤, 플런저, 버킷 이런 친구들에 해당되는 직선 운동을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아래부터 볼게요. 여기 보니까 스트레이너가 있죠. 내가 흡입하려고 하고 있는 유체에 찌꺼기가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이너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풋밸브는요. 체크 밸브라고도 합니다. 체크 밸브는 역류를 방지하는 게 체크 밸브죠. 내가 펌프를 기동하다가 잠깐 정지했어요. 껐어요. 근데 이 내부에 차 있는 유체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로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쪽으로만 흐르는 밸브가 바로 이 풋밸브, 체크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만 흡입할 수 있는 밸브가 풋밸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스톤이 있죠. 이 피스톤이 직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흡입 그리고 압축하는 게 바로 왕복식이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요 T자 보이시나요? 이 T자가 바로 밸브예요. 밸브. 흡입 밸브, 그 다음에 송출 밸브가 있죠. 이 밸브가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왕복식은요. 내부에 흡배기 밸브를 가지고 있어요. 내부에. 어디에? 내부에. 그래서 흡입 밸브와 송출 밸브를 펌프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왕복식 펌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실린더가 있죠. 근데 이 실린더의 용량에 따라서 내가 내보내는 양이 정해지죠. 그래서 얘가 무슨 식이죠? 용접식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피스톤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혹은 여기 있을 때 실린더 용량이 밀어내는 양이 다르죠. 용접형이니까. 그래서 피스톤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내보내는 양이 달라져요. 압력이 달라져요. 그러면 일정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그걸 맥동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맥동 현상이 있는 게 바로 왕복식의 특징입니다. 이런 맥동 현상은 좋은 게 아니죠. 이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바로 이 공기실입니다. 맥동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왕복식 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기실이에요. 이 공기실이 하는 역할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적었지만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물을 같이 내보내줌으로써 내가 보내고자 하는 양은 일정해지겠죠. 그 다음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물보다 너무 많은 만큼을 여기에 빼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일정하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맥동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기실을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송출 측에 설치합니다. 공기실은 송출 측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시험 문제 냈을 때 흡입 측에 설치한다 그러면 틀린 문제가 되겠죠. 내가 송출 압력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또 마저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왕복 펌프는 피스톤, 실린더, 흡입 밸브 및 송출 밸브로 구성이 되어 있다. 흡입 밸브와 송출 밸브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 흡입관, 송출관, 공기실이 있다라는 거. 뭐가? 왕복 펌프가. 풋 밸브, 스트레이너 등이 부속된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펌프가 정지 시에 유체가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그게 뭐다? 풋 밸브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피스톤 버킷 플런저 다이어프램이라고 왕복식 펌프를 외웠죠?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지금 그 펌프들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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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밸브, 밸브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복식 펌프의 특징은 내부에 밸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 밸브에 대한 특징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밸브는 신속, 정확하고 충격 없이 원활하게 개폐, 열리고 닫혀야 된다. 당연한 거고. 다음에 물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 크면 안 되겠죠. 물을 잘 흐르게 해주는 게 펌프의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충분한 양정과 면적을 가져야 한다. 자, 밸브와 밸브 시트 사이에 완전한 기밀이 유지되어야 된다. 누수되면 안 되겠죠. 완벽하게 막고 있어야 압력이 형성되고 물을 잘 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랩핑이 되어야 한다. 자, 부식과 마멸에 강한 재료로 당연히 쓰여야겠죠. 자, 다음 왕복 펌프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복 펌프는 흡입 밸브와 송출 밸브를 장치한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 또는 플런저를 왕복 운동으로 해주는 펌프죠. 자, 따라서 피스톤의 또는 플런저의 운동 속도에 따라 불연속 쪽으로 물을 방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실을 설치한다고 했었죠.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왕복 펌프는 구조상으로 볼 때 저속 운전이 될 수밖에 없죠. 뭐에 비해서 지금 얘가 지금 비교하는 걸까요? 원심식이랑 그리고 회전식이랑. 얘네는 다 회전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떤 이 비교를 해봤을 때 왕복식이 더 느릴 수밖에 없겠죠. 원심력을 이용하는 회전식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얘는 저속 운전에 적합하다. 그리고 같은 유량을 내는 원심 펌프에 비해 대형이 될 수밖에 없죠. 왜일까요? 원심은 터보형이죠. 근데 얘는 용접형이죠. 내가 실린더의 부피를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내보내는 물의 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접형이기 때문에 대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심 펌프와 비교할 때 왕복 펌프가 갖는 특징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입 성능이 양호하다. 흡입 성능이 왜 원심 펌프에 비해 양호할까요? 원심 펌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흡입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자흡 성능이 없죠. 그리고 흡입 양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회전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죠. 물의 온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운전 조건이 까다로워요. 흡입의 성능을 결정하는 어떤 조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복 펌프 같은 경우는 강제로 기계적으로 내가 피스톤으로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심 펌프에 비해서 어떤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흡입 성능이 양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소유량 고양정용 펌프에 사용된다. 왜 소유량일까요? 용접식이니까 소유량이겠죠. 터보형은 계속 돌리잖아요. 그래서 대유량에 적합하죠. 하지만 이 용접형 펌프들은 소유량에 적합합니다. 실린더의 내부 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높은 압력으로 쏘죠. 피스톤이 압력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높이 쳐올릴 수 있는 고양정용 펌프에 사용된다. 그 다음 운전 조건에 따라 효율 변화가 적죠. 뭐에 비해? 원심식에 비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전에도 잘 견뎌내요. 그 다음 왕복 운동체, 피스톤의 직선 운동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박에서는 얘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느냐? 빌지 펌프에서 많이 쓰여요. 빌지 펌프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돌리는 펌프는 아니죠.
간헐적으로 이제 그 선접 해수 밑바닥에 고이는 물이 생겼을 때 잠깐 쓰고 끄고 뭐 이렇게 쓰고 끄고 하는 간헐적으로 쓰이는 거라서 왕복 펌프가 이 빌지 펌프에 적합한 펌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회전 펌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전 펌프는 여러분 기어, 나사, 배인 외우고 계시죠? 기어 펌프는 점성이 높은 유체, 기름, 윤활유, 연료유, 폐유 이런 것들을 이송하는데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 펌프는 우리가 로타리 펌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영어 단어가 다른 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원심식 펌프에서는 회전차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임펠러라고 했었죠. 근데 회전식 펌프에서는 회전차라고 안 하고 회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터라는 영어를 씁니다. 터보형과 용접식 이거를 우리가 분류를 하셔야 돼요. 같은 회전이긴 하지만 터보형에서는 임펠러라고 쓰고 회전식에서는 로터라고 쓴다. 자, 이 펌프는 왕복 펌프와 원심 펌프의 중간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원심 펌프와 모양은 유사하나 왕복 펌프처럼 흡입 송출 밸브가 내부에 없어요. 특징이죠. 내부에 밸브를 가지고 있는 펌프는 뭐다? 왕복식이다. 회전식은 없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흡 성능을 가진다. 얘는 호수 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럼 호수 장치가 필요했던 친구들은 누구였어요? 원심 펌프였죠. 얘는 자흡 성능이 없잖아요. 특징 비교되시나요?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자, 회전 펌프는 연속적으로 유체를 송출함으로 왕복 펌프처럼 송출량이 변하는 맥동 현상이 없어요. 왜? 회전이니까. 그래서 맥동 현상을 가지는 건 누구다? 왕복 펌프다. 그리고 밸브가 없어 구조가 간단하다. 잔고장이 좀 덜하겠죠. 구조가 간단하니까 취급이 용이하며 점도가 높은 유체, 우리가 기름을 이송하는 데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왕복 펌프와 같이 소유량 고양적용에 쓰인다. 왜? 얘도 용적식이니까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하는 유압 펌프로 많이 사용한다. 얘는 무슨 펌프? 유압 펌프. 자, 그다음에 기어, 나사, 배인 중에 나사 펌프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건데요. 이 나사 펌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사가 맞물려 있죠. 나사가 3개 맞물려 있으면 무슨 펌프라고 했었죠? IMO, 이모 펌프라고 했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사 펌프는 소음이 적고 유체를 연속적으로 이송해서 맥동 현상이 작다. 고속 운전에 적합하죠. 저속 운전에 적합한 건 누구였어요? 왕복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부피에 비해 많은 송출량을 얻을 수 있고 자흡 성능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를 채울 필요가 없죠. 액체를 채워야 하는 애는 누구? 호수 장치가 필요한 원심 펌프. 자, 연료유와 윤활유 등의 이송용으로 많이 쓰인다. 네, 그러면 우리가 1강, 2강, 3강 펌프에 대해서 차근차근 종류, 구조, 특징, 이상현상 이런 것들 배워왔는데요. 이 원심 펌프, 그 다음에 왕복 펌프, 회전 펌프를 특징들을 내가 분류해낼 수 있어야 해기사 문제 푸는데 접근이 좀 용이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놓인 것들을 기억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멈추시고 이 표를 혼자 작성해 보시는 것도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하나씩 채워볼게요. 자, 원심 펌프는 터보형이고 왕복 회전식은 용적형이죠. 그래서 양정과 용량을 따질 때 원심 펌프는 대용량에 해당이 됩니다. 용적식은 가진 부피만큼 밀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대용량에 적합하다. 그리고 원심 펌프는 애초에 위로 쳐 올리는 펌프죠. 그래서 고양정에 적합하다. 얘네 두 개는 용적식이기 때문에 소용량이죠. 마찬가지 얘도 피스톤으로 높은 압력으로 밀어내고 회전식도 회전하면서 높은 압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둘 다 고양정입니다. 논외로 하나 얘기하자면 여러분 충류식은 어떻게 돼요? 충류식은 일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의 일자니까 높이 쳐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저양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흡 성능, 내가 물을 스스로 빨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셀프 프라이밍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죠. 원심 펌프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호수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또 프라이밍을 해줘야 된다, 진공을 형성해야 된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왕복식 펌프도 자흡 성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당연히 있겠죠. 피스톤으로 쭉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회전식 펌프도 자흡 성능이 있어요.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에 밸브가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개 중에 내부에 밸브가 있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왕복식 펌프였죠. 막 T자 우리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 밸브 송출 측에 공기실을 우리가 설치한다고 했었죠. 없다. 자, 그 다음에 사용예. 어떤 펌프들에 얘네가 사용이 되느냐. 보통 대용량 고양정으로 막 양이 많은 건 청수겠죠. 그래서 여기로 넘어왔죠. 보통 막 용량이 많은 걸 우리가 내보내는 건 청수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복식 같은 경우 빌지 펌프에 많이 쓰인다고 했고요. 간헐적으로 껐다 켰다 하니까. 그 다음에 회전식 펌프는 저음성이 높은 유체, 우리가 기름과 관련된 유압 펌프 이런 것들에 쓰인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상현상에 뭐가 있느냐. 원심 펌프는 여러분 날개가 부식 침식되는 뭐죠?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복 펌프는 맥동 현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공기실을 송출 측에다가 설치한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표를 한번 채워봤습니다. 추가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특징들을 찾아서 적어보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릴리프 밸브가 나왔는데요. 이 릴리프 밸브는 여러분 안전 밸브죠. 어떤 기기에 과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걸 이제 기기로 넣어주지 않고 외부로 빼주는 게 릴리프 밸브죠. 우리 보일러 배울 때도 이 릴리프 밸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릴리프 밸브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송출 압력을 조정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릴리프 밸브를 조정하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게 바로 릴리프 밸브예요. 릴리프 밸브 위에 이런 캡이 원래 쓰여져 있는데 지금 벗겨낸 거고요. 이 캡을 벗겨내면 조정 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정 나사가 있고요. 여기를 내가 스패너로 오른쪽으로 조이면 여러분 여기 있는 스프링이 있죠? 여기 안에 스프링이 있을 거예요. 조이면 스프링이 내려가요. 그럼 스프링이 강한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의 압력이 너무 높아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압력을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볼트를 조여서 스프링에게 더 강한 텐션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정 이상 압력이 이 릴리프 밸브에 가해지면 물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릴리프 밸브의 어떤 작동 사항이죠. 그래서 이 조정 나사를 조이면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는 말이죠. 그럼 스프링 힘이 강해지고 작동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럼 내가 배출하고자 하는 송출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조정 나사를 풀면 왼쪽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스프링의 힘이 약해지겠죠. 스프링이 점점 위로 올라올 테니까. 그래서 작동 압력이 낮아진다 라는 거 그냥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 4급, 3급, 2급의 문제가 있고요. 자, 기어 펌프의 송출 압력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제 방금 직전에 한 겁니다. 송출 압력을 내가 높이려면 조정 나사, 릴리프 밸브의 조정 나사를 조여야 된다고 했죠. 스프링을 아래로 내려서 텐션을 더 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릴리프 밸브의 조정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조인다와 같은 말이죠.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읽어보면 입구 밸브를 더 열고 출구 밸브를 더 잠근다. 여러분 펌프가 여기 이렇게 있고 밸브가 입출구에 하나씩 있겠죠. 근데 입구 밸브를 더 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출구 밸브를 잠그면 여기를 잠궈버리면 여러분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 다음 입구 밸브를 더 잠그고 출구 밸브를 더 연다 한들 입구 밸브를 잠갔기 때문에 압력은 떨어지겠죠.
자, 릴리프 밸브의 조정 나사를 반시계로 돌리면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 4.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기억이 나셔야 돼요. 바로 메카니컬 실 하고 나와야 됩니다. 원심 펌프에서 축봉 장치, 기미를 유지해주는 기계적 장치가 바로 메카니컬 실이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원심 펌프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 사진을 캡처해 왔고요. 보통 우리가 글랜드 패킹 충전식이 있고 그 다음에 메카니컬 실, 기계식 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 실은 우리가 보통 이 피동링, 시트링 여기서 축이고 얘가 회전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생긴 거. 이 축이 회전할 때 얘도 마모되고 여기도 마모되고 여기도 마모되죠. 다 소모품이다. 그래서 이 오링들도 다 소모품이다. 이 스프링의 텐션이 유지되지 않으면 기밀이 유지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자마자 답은 뭐다? 메카니컬 실이다. 원심 펌프. 그 다음 회전 펌프가 아닌 것은 기어 나사 베인, 제트 펌프, 특수 펌프죠. 그 다음 기어 펌프의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분해 조립 시 기어박스 커버의 게스킷 두께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흡입 송출 밸브가 새지 않도록 잘 정비할 것이죠. 여러분 기어 펌프에 흡입 송출 밸브가 있었나요? 자, 다음 문제. 기어 펌프의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분해 조립 시 기어 박스 커버의 게스킷 두께에 주의 당연히 해야겠고, 세면 안 되겠죠? 자, 기동할 때 송출축의 스톱 밸브를 반드시 열고 운전해야겠죠. 안 그러면 펌프 내에 과한 압력이 차면서 펌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릴리프 밸브로 방출이 되겠지만. 그다음에 흡입 측의 스톱 밸브를 반드시 닫고 운전한다. 여러분 흡입하는데 이걸 닫으면 흡입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답 A. 자, 그 다음 왕복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피스톤 플런저 버킷 다이어프램. 자, 송출 유량의 맥동을 줄이기 위해 공기실 설치하는 게 왕복 펌프죠. 송출 유량의 같은 원심 펌프에 비해 펌프의 크게 크죠. 왜? 얘는 용접식이니까 실린더의 부피가 중요하죠. 고속 운전을 하기 쉬운 거 아니죠. 고속 운전을 하기 쉽지 않죠. 저속 운전이죠. 답 4. 그리고 원심 펌프의 흡입 성능이 양호하다고 했어요. 다른 조건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별로 없잖아요. 회전수라든지 온도라든지. 그 다음 폐유 기름이죠. 소각장치에 폐유 펌프로 많이 사용되는 거 기름 하면 뭐 나와야 돼요? 기어 나와야 되죠. 답 나. 왕복 펌프가 주로 사용되는 곳은이죠. 기억해보세요. 왕복 펌프 용접식이다. 소용량, 대용량, 소용량이다. 피스톤으로 높은 압력으로 밀어낸다. 고양정. 이거 말로 풀어낸 거 찾으면 되죠. 많은 양 아니죠. 많은 양 아니죠. 적은 양 맞고 적은 양 맞고 높은 압력으로 보낼 때 답 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왕복 펌프에서 큰 밸브가 한 개 대신에 작은 밸브 여러 개로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고민을 한번 해보죠. 밸브가 크게 하나 있는 거랑 여러 개 짜잘짜잘 있는 거랑 여러분 하중이 분산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제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아리까리하지만 더 많이 만들면 제작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자, 밸브와 밸브 시트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이게 바로 그 하중을 분산시키는 거죠. 자, 송출 압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를 간단하게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답은 나. 온오프 제어에 의한 선내 청수 펌프의 작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청수 펌프의 작동에 의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그러면 청수 펌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자, PID 압력 조절기에 의해 청수 압력을 제어한다. PID라는 게 나왔는데요. PID 저 선생님도 되게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P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 B래고, 이 I가 바로 뭐 인티그랄 적분, 그 다음에 D가 미분 해서 뭐 이 세 개의 파라미터로 일정한 값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해주는 게 PID 제어인데, 배에서는 보통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윤활유, 뭐 쿨러의 온도, 그 다음에 LT 쿨러 온도, 그 다음에 주기관 냉각수 쿨러 뭐 이런 것들의 온도에 많이 제어에 쓰여요. 근데 이제 청수 펌프 같은 경우 이제 압력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압력 탱크의 일정 수위 이상에서 펌프가 정지되고 일정 수위 이하에서 펌프가 기동된다. 이게 사실 이제 청수 압력 펌프, 압력 탱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압력이냐 수위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압력으로 얘가 기동되냐 수위로 기동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압력 탱크이기 때문에 수위가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얘는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PID 제어는 온도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 청수 압력 탱크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고, 그리고 얘는 수위가 지금 기준이 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압력 탱크의 수위와 타이머 시간 설정에 펌프가 기동 정지된다. 또 수위가 나왔죠? 틀렸습니다. 압력 탱크가 일정 압력 이하로 되면 펌프가 기동되고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펌프가 정지된다. 이게 맞겠죠? 답 A. 자, 그 다음에 2급. 이모 펌프 나사 몇 개? 3개. 나사 펌프죠? 어떤 펌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느냐? 이게 회전 펌프잖아요. 그럼 회전 펌프는 보통 우리가 기름류에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료분사 펌프는 보슈식 연료분사 펌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상관이 없고 냉각해수 펌프, 냉각해수 펌프 다 물이잖아요. 상관없죠. 기름은 얘밖에 없죠. 답 A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2급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선생님과 이렇게 펌프의 기출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사실 뭐 2급, 1급 더 올라가면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알고 가도 우리가 합격하는 데는 큰 이제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기본을 강의를 했고요. 이 세 개의 펌프를 특징을 우리가 이제 분류해내려면 자흡 성능이 있냐 없냐, 밸브가 있냐 없냐, 이상현상에는 뭐 공동현상 혹은 맥동현상. 맥동현상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는 뭘 설치하냐? 공기실. 근데 이거 흡입치기냐? 송출치기냐? 송출치기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되는 펌프는 원심식 같은 경우 높이 쳐올리는 게 목적이죠. 대용량을. 터보형이니까. 그래서 보통 청수 펌프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고, 왕복 펌프는 배에서 선접 해수인 이걸 이제 내보내기 위한 빌지 펌프에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회전식 펌프는 기어 펌프 많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점성이 높은 유체, 기름을 이송하는데 기어 펌프가 많이 쓰인다. 그래서 유압 펌프에 많이 쓰인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